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홈페이지 몇 개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하나는 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사이드 에펙스. 네. 여기 말고 크롬으로 가시죠. 네, sideeffects.com. 그래서 여기가 이제 후디니 제작사 홈페이지고요. 왜 이렇게 인터넷이 느리죠? 뭐지? 인터넷이 안 되나? 아니죠? 네. 여기가 이제 제작사 홈페이지고요. 후디니는 이제 여기서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예,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non 커머셜 이렇게 워터마크 박히는 버전일 거고요. 자, 이제 이거를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후디니는 한글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뭐 안에 뭐 이런 거보다도 그 윈도우라 그랬을 때 자기 유저 이름이 한글로 돼 있으면은 제대로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포럼이나 이런데 우리 카페나 이런데 올라오는 내용 중에 아이콘이 깨져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에 거의 대부분은 윈도우 그 로그인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발생하는 문제라 이제 후디니를 쓰실 거면 그 로그인 이름을 영문으로 꼭 해주셔야 특별히 문제가 안 생기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run이라는 탭에 여기 튜토리얼 여기 가보면은 후디니는 이제 뭐 고맙게도 여기에 이제 튜토리얼들이 쫙 올라오고요. 여기 튜토리얼은 후디니 사이드 에펙스 그 제작사에서 만든 튜토리얼뿐만 아니라 외부 튜토리얼들도 전부 다 여기에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무슨 CMIVFX 뭐 또 뭐 저기 뭐냐 디지털 튜터 뭐 이런 데들 막 찾아서 후디니 튜토리얼 올라온 거 있나 뭐 이럴 뭐 알아보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링크들이 걸려 있어서 뭐 유료는 여기에도 이렇게 돈 표시들이 있고요. 뭐 무료들도 굉장히 많고 예, 정말 많은 튜토리얼들이 여기 들어 있어요. 예. 예전에는 정보가 없어서 공부를 못했는데 이제 지금은 정보 과잉 시대예요.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 보기도 너무 버겁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일을 시작하면 참 더 힘들어지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좋은 튜토리얼들이 정말 많고요. 뭐 영어가 되시면 사실 세상이 굉장히 넓어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쪽에서 뭐 이렇게 좀 보실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조금 뭐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은 어디 보자. 여기 보면 What's New 18.5 이렇게 해서 요 엔타그마라는 요 그 또 다른 그룹이거든요. 여기서 요즘에는 이제 후디니 새 버전이 나오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는 영상들, 짧은 예제들로 이렇게 구성해서 먼저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여기에 마스터 클래스라는 요 레벨을 보면은 이번 카이네펙스 포 게임 요게 요번에 18.5에 새로 나온 리타게팅 시스템이거든요. 밸럼 컨스트레인트 피처 뭐 이렇게 뭐 이것저것 보실 수 있는데요. 요 마스터 클래스라는 게 보통 새 버전의 후디니가 나오면은 그때 새로 들어온 기능들에 대해서 이렇게 쫙 이제 정리하는 뭐 이렇게 리뷰 형태 리뷰 네, 그런 튜토리얼들이에요. 그래서 좀 세부적인 내용들 배경 지식 이런 것까지 좀 체계적으로 들어 있고요. 좀 실전에 쓰이고 이런 것보다도 이런 기능입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보통은 여기 보면 여기가 사이드 에펙스죠. 네. 사이드 에펙스, 그러니까 후디니 제작사에서 만들어주는 새 기능에 대한 이게 이제 마스터 클래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뭔가 버전업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헬프와 마스터 클래스를 보면서 이제 어떤 기능이구나 뭐 이렇게 익혀볼 수 있고요. 예,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좀 지나면 개인들이 혹은 뭐 이곳저곳에서 이제 막 이곳으로 이제 다 올라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후디니의 제작사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 곳은 구글에 가시면요, 이제 오디포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오디포스 포럼이라고 포럼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가 이제 세계
가장 큰 세계? 예. 어찌됐건 이제 세계라는 표현 조금 광대하긴 한데 어찌됐건 이제 가장 큰 후디니 포럼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의 후디니 무슨 문제, 이슈, 자료 이런 것들은 여기에다 올라온다고 보면 되고요. 후디니 유저 자체가 다른 그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라서 어찌됐건 여기 포럼 하나 이렇게 옹기종기 다들 모여갖고 여기서 살고 있어요. 국내에도 이제 무슨 후디니스트 뭐 이런 네이버 카페도 있고 조금씩 있긴 한데 이제 국내 후디니 유저 그럼 더 규모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사실 좀 포럼이라고 하기엔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큼 정보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꽤 많이 이런 뭐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뭐 좀 영어가 되고 글 쓰고 글 읽고 이런 거 괜찮으시면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자, 오늘 작업할 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노드들을 조금 볼 건데요. 자, 우선은 지오메트리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서페이스 오퍼레이터 SAB이라는 이제 모델링을 주로 하는 지오메트리를 막 만지작 하는 공간이라 그랬어요. 자, 지난 수업에 우리가 뭐 익스트루드, 그룹, 뭐 트랜스폼 이런 것들을 같이 했는데 안 보고 이제 배우지 않았던 것 중에 이제 모델링을 과제로 내드렸잖아요. 모델링을 하다 보면 뭔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텐데 대표적으로 지우는 거 뭘로 지워요? 뭐 이런 궁금증이 있겠죠. 폴리곤 삭제 이런 것들이요. 크게는 후디니에서는 딜리트라는 노드와 블라스트라는 노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폴리곤, 포인트 이런 것들을 삭제하는 노드고요. 블라스트가 조금 더 간단한 노드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그룹 이름이나 아니면 포인트 프리미티브 넘버, 뭐 포인트 넘버 0, 1, 2번 이렇게 세 개를 지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써주면은 바로 삭제가 되는 이제 블라스트라는 노드가 가장 이제 간단한 지우는 노드고요. 딜리트 같은 경우도 지우는 노드긴 한데 좀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뭐 패턴으로 지울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바운딩 영역으로 지울 수도 있고요. 뭐 노말 방향을 가지고 지울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좀 기능이 복잡하게 들어있는 게 딜리트 노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하는 노드가 있었죠. 지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는 트랜스폼이라는 노드예요. 트랜스폼. 그래서 레고의 그 위에 이렇게 튜브를 이렇게 움직일 때 이 노드를 사용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노드가 하나 있는데 에디트라는 노드가 있어요. 에디트. 그래서 트랜스폼 노드가 어디 전체를 움직이거나 뭐 특정 그룹을 움직이는 노드라 그러면 저 에디트는 점들을 움직이거나 면을 움직이거나 뭐 엣지를 움직이거나 이런 컴포넌트 단위로 움직일 때 쓰는 노드고요.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 단축키 TRE 이렇게 누르면 바로 저 에디트 노드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후디니에는 이제 뭐 나중에 또 같이 배우겠지만 후디니에는 저런 에디트 저런 노드들은 좀 특별한 노드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작업을 할 때 쭉 작업을 해봤었잖아요. 모든 작업 공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노드에 전부 들어있죠. 파라미터 형태로 전부 남아있어요. 그래서 후디니는 공부하기에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잡한 작업을 해서 후디니 심 파일을 만들어 놨을 때 그 심 파일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추적하면 다 알 수 있고요. 물론 의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작업했는지를 작업 파일 하나만 있으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디니 작업자들한테 이제 회사에 들어오고 이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파일 뜯어봐. 뭐 이러면은 이제 그 안에 어떻게 작업했는지 다 들어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데 이렇게 브러시질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포인트별로 전부 위치를 그때그때 이렇게 브러시질 할 때마다 바뀔 텐데 그거를 전부 노드로 단다? 노드가 브러시질 할 때마다 한 번 하면 하나, 또 하면 두 번, 세 개, 그럼 노드 순식간에 200개, 300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말한 그런 종류의 노드들은 파라미터로 남겨두지 않아요. 그냥 캐시로 갖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에디트 노드예요.
왜냐, 그러니까 의미 자체가 프로시저하게 뭘 움직이겠다라기보다도 그냥 폴리곤을 점들을 이렇게 이런 게 목적이라 이 노드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점을 잡는다고 노드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요 점 잡고 움직이고 요 점 잡고 움직여도 계속 그 안에 캐시 형태로 그냥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 트랜스폼이랑 좀 다른 종류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노드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보여드렸지만 노드에 헬프가 있어서 이 노드가 뭔지 보면 이렇게 물음표 눌러주면 노드 헬프가 바로 떠서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공유 폴더가 아마 이렇게 공유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컴퓨터가 공유가 돼 있는데 그 공유 폴더에 FX 폴더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매 수업 때마다 같이 할 이런 데이터들이 여기 들어 있거든요. 혹시 지금 공유 폴더 링크 안 돼 있는 분 계시나요? 다 돼 있나요, 잘? 네, 안 돼 있는 분 잠깐 가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종종 이렇게 링크들이 깨져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들어가셔서 요 세 번째 어트리뷰트 폴더에 가시면은 여기 스타트라는 힙 파일이랑 여기 GO는 GO 없 FX의 B클래스 공유의 FX의 여기 어트, 네, 03 어트리뷰트 여기에 있는 요것들을 이제 작업할 폴더에다 복사하셔서 오늘 작업 같이 시작하면 되고요. 없어요? 자, 요것들 복사하셔서 이제 요거 가지고 오늘 작업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10. 요거를 공유별로 만들어놨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가지고 오늘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드렸던 이제 요 스타트 파일, 어트리뷰트 스타트 파일 이렇게 열어주시면요. 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톱니바퀴 기어랑 이렇게 레고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저 노드 자체들 우리가 작업한 게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복잡한 작업을 이렇게 막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노드들이 계산하는데 오랜 시간 혹은 시뮬레이션이 막 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열고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마야나 이런 다른 툴들은 대부분의 툴들은 이 지오메트리 자체를 파일에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마야에서 예를 들어서 브러쉬질을 하고 뭐 이렇게 디포머를 주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리고 히스토리 날리고 이러면은 그 과정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마야 파일이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야 파일이 굉장히 무거워요. 보통. 특히 지오메트리 막 엄청 복잡하고 그런 마야 파일이 막 기가 단위가 되고 그렇죠. 여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자, 후디니는 지오메트리랑 결과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노드들의 정보들을, 파라미터들을 저장을 했다가 이걸 열면 그 계산을 다시 하는 거예요. 쫙. 그래서 지금은 계산 자체가 오래 안 걸리니까 금세 끝나는데 이제 후딘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러면은 열 때마다 이 계산을 다시 해야 되고 뭐 좀 바꾸면 또 다시 계산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후디니는 대부분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캐시를 가지고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끝나면 이 상태로 쓰는 게 아니라 얘 캐시를 익스포트해서 그 캐시를 가지고 렌더링을 하고 뭐 다른 것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기어랑 레고 요 두 개를 캐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기어에 먼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마지막 여기다가 이제 캐시를 만들 건데요. 자, 캐시를 만드는 노드는 wrap geometry output이라는 노드가 있어요. wrap geometry output.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을 해주면, 자, 여기에 이렇게 캐시를 어디다 구울지 이렇게 경로를 쓸 수 있게 나와요. 자, 이 경로를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거예요. 맨 앞에. 달러 힙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달러 힙 네임, 달러 OS, 달러 F 뭔가 이렇게 되게 어려운 이런 문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이는데요. 후디니에서 이렇게 달러로 시작하는 것들을 리눅스도 뭐 다 그렇긴 한데 달러로 시작하는 것들을 환경 변수라고 해요. 환경 변수. 그래서 저 달러 힙이 문자 그대로 달러 힙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게 어떤 경로를 이렇게 그 뭐라 그래 대명사라 그러나요? 이렇게 경로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변수 이렇게 변하는 네. 자, 그래서 이거의 진짜 경로를 보고 싶으면은 요 파라미터 이름에다 마우스를 갖다 놓고 미들 클릭을 눌러주면 이렇게 점선으로 파라미터 창이 바뀌면서 이거의 진짜 경로가 뭔지 이렇게 표시가 돼요. 다시 미들 클릭 누르면 이렇게 바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달러 힙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바로 후디니 파일이 있는 경로예요. 내 후디니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경로. 그걸 달러 힙으로 이렇게 쓰면은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geo는 말 그대로 그냥 geo고요. 요 달러 힙 네임 얘는 지금 후디니 파일의 파일명이에요. 파일명. 지금 이 파일명은 여기 보면 attribute underbar start 요게 힙 네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 후디니 파일이 있는 경로에 geo에 attribute underbar start 이렇게 쓰여진 거고요. 자, 미들 클릭 눌러보면 이번엔 또 달러 OS라고 돼 있네요. OS 되게 어렵죠. 자, OS라는 환경 변수는요. 지금 이 노드 이름이에요. wrap geometry 1이라는 노드 이름이에요. 노드 이름. 자, 그래서 다시 미들 클릭을 눌러보면 여기에 attribute start wrap geometry 1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바로 달러 OS를 나타내는 이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달러 F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 F는 프레임을 말을 해요. 프레임. 그래서 이렇게 미들 클릭 프레임을 움직여 보면 값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이렇게 프레임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렇게 환경 변수 달러로 시작하는 환경 변수들과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읽어갈 수 있다 이런 거를 같이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캐시를 어떻게 구울 건지 이제 잠깐 보면은 자, 지금 우리가 이 레고랑 기어는 움직이지 않죠. 네,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캐시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이 달러 F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후디니의 이 기본 값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는 후디니 작업 파일을 이렇게 캐시 이름에다 넣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힘내 힘을 굳이 여기다 써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빼버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금 작업 파일 경로에 geo라는 폴더에다가 이제 노드 이름으로 이렇게 캐시를 굽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노드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기어라고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이렇게 눌러보면 내 경로의 어트리뷰트 여기 작업 폴더 요 안에 geo의 기어.visual.sc라고 이렇게 파일이 구워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후디니에서 쓰는 저 확장자는 뭐냐? 그럼 bgo.bgeo.sc 이게 후디니에서 쓰는 캐시 확장자예요. 캐시 확장자고요. 이제 그러면 저 캐시는 저 확장자는 뭘 담을 수 있나요? 저장 뭘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쌉에서 쓰고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담을 수 있어요. 파티클도 담을 수 있고요. 지오메트리도 담을 수 있고 볼륨도 담을 수 있고요. 기타 군중이라던가 어찌됐건 쌉에서 쓰는 모든 거는 다 저장이 가능해요. 자, 후디니 예전에는 BGEO라는 파일을 썼었고요. GEO의 바이너리 버전이란 뜻이에요. GEO 아스키의 바이너리. 그래서 훨씬 가볍고 대신 읽어볼 수 없는 그런 포맷이다. 그래서 BGEO. 그 이제 비슷한 포맷으로 이제 OBJ라는 포맷이 있는데 이제 OBJ는 아스키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신 용량이 크고 느리지만 이제 요거는 바이너리 포맷 그래서 빠르고 읽을 수 없는 뭐 이런 포맷인데 요거보다 훨씬 더 용량을 저렴하게 해서 이제 bgo.gz라는 압축 확장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도는 압축을 풀어야 되니까 조금 느리지만 어찌됐건 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어. 그래서 저장용으로는 그걸 쓰고 쓰는 데는 BGO를 쓰고 이렇게 쓰다가 용량도 줄고 속도도 빠르고 이렇게 두 개의 장점을 합쳐서 새로 개발된 포맷이 이제 요 .sc라는 포맷이에요. 윈도우에선 사실 저렇게 확장자 두 개를 쓰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서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제 리눅스 쪽에서는 이제 압축 파일을 쓸 때 이렇게 점을 붙여서 하나 더 붙이거든요. 원래 이제 그런 양식을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포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포맷은 이제 후디니에서만 사용 가능하고요. 후디니에서만 쓸 수 있고요. 후디니 안에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확장자랑 파일명을 정해줬으면요. 이제 여기 Save to Disk라고 버튼을 누르면 이제 캐시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캐시를 가져와야 되겠죠. 구웠으니까. 구워만 놓고 안 쓰면 안 써도 되지만 가져오는 파일이라는 노드가 이제 캐시를 불러오는 노드예요. 구워놓은 캐시를. 그래서 파일 이렇게 노드를 만들어서 자, 지오메트리 파일 디폴트 비지오 이렇게 기본 비지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클릭 눌러서요. 자, 여기도 보니까 $힙이라고 있죠. 경로명 중에요. 여기가 이제 현재 후디니 파일이 있는 경로라는 뜻이에요. 현재 후디니 파일이 있는 경로. 그리고 여기에 GEO에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요 기억 얘를 accept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기어를 가지고 올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경로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요거랑요. 자, 이제 다시 불러올 건데요. 여기 들어가서 밖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가서 자, 여기죠, 지금. 여기 요 경로예요. 어트리뷰트 GEO 그렇죠? 어트리뷰트의 GEO 그리고 기어. 이제 아까 똑같은 파일이죠. accept 이렇게 해보면은 같은 파일이지만 지금은 F 드라이브로 돼 있어요. 그렇죠? 아까는 $힙으로 돼 있었는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저장해 놓고 집에 가서 파일 다시 열었는데 집에 F 드라이브가 없으면 안 열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쓰기보다는요. 후디니에서 추천하는 방법은 똑같은 경로지만 여기 $힙 이쪽에서 이렇게 경로를 써주면은 이렇게 써주면은 내 후디니 파일이 있는 곳에 GEO의 기업 이렇게 경로명이 돼서 집에 가져가실 때 폴더 안에 있는 거 그대로 폴더째로 복사해서 집에 가져가시면 집이 리눅스건 윈도우건 F 드라이브건 뭐 Z 드라이브건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열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과제를 주거나 이렇게 작업 파일 보내주실 때도 자기 힙 파일 안에 데이터를 통째로 뭐 압축을 한다던가 이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열면 잘 열리는 거예요. 힙으로 돼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뭐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또 경로 다 찾아야 되겠죠. 어디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제 요게 후디니가
데이터 관리하는 방법이고요. 후디니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랍으로 굽는 거, 이렇게 파일로 읽는 거, 파일 로드와 랍 지오메트리 아웃풋 노드 이렇게 두 개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파일 캐시라는 노드가 있어요. 파일 캐시. 자, 이 파일 캐시라는 노드는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경로명을 적게 돼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경로명을 적고요. 세이브 투 디스크 이렇게 누르면 캐시를 굽는 거고요. 여기에 로드 프롬 디스크 이렇게 체크하면 이제 써 있는 캐시를 읽어오는 모드예요. 그러니까 읽고 쓰기가 같이 들어있는 모드고요. 안에 들어가 보면 방금 봤던 랍 지오메트리 아웃풋이랑 여기 파일 이 두 개가 안에 같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은 이제 캐시를 구울 수도 있고요. 읽어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이렇게 같이 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파일 캐시를 더 선호하기도 해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경로명 쓰고 여기다가 세이브 투 디스크 이렇게 해서 캐시 굽고요. 여기 체크하면 이제 그때부터 리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희 회사의 많은 특히 조금 오래된 유저들은 거의 이쪽을 이렇게 써요. 네, 이유가 있어요. 네. 보긴 뭐 간편함을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쪽이 훨씬 간편하거든요. 노드도 한 개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자, 이 노드가 우리가 이제 후디니는 중간중간 캐시들을 많이 구워요. 좀 무겁고 정리가 되면 캐시를 굽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들어있다고 쳐보죠. 이렇게 들어있다고 치죠. 네. 여기서 우리가 캐시를 한번 구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읽기로 바꿔놨죠. 작업을 하다 보니까 후디니가 뭐 이렇게만 작업되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레고도 했겠지만 뭐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도 막 작업을 또 막 해나갈 수 있겠죠. 뭐 이리저리 가지들이 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 파라미터를 누군가 바꿀 수 있겠죠. 뭐 하다가 좀 변경. 그랬을 때 여기가 바뀔까요, 지금? 캐시를 구워 놓으면은 안 바뀌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내려오다가 캐시 굽고 캐시를 읽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뀌면 이쪽은 안 바뀌어요. 자, 그런데 그게 읽히지가 않아요. 잘. 가독성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이어져 있고 어디까지가 끊어져 있는지. 후디니의 핵심은 프로시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이어져 있다. 위에를 바꾸면 아래도 바뀐다. 이건데 여기서 캐시를 한번 구우면은 요 사이는 끊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은 이제 얘가 아니라 여기다 이걸 쓴다고 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그냥 탁 봐도 아 저긴 끊어져 있구나. 이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더 이제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뭐 핑계고 오래된 유저들은 없던 시절부터 작업해서 그런 거죠. 어찌됐건 뭐 편한 걸로 쓰시길 추천드리고요. 네. 예전에는 이 노드 자체도 이렇게 안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옆으로. 그래갖고 더 가독성이 좋았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고 나서 왜 이렇게 바꿨냐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눈에 잘 안 보인다. 자, 어찌됐건 이렇게 파일 캐시 노드 안 쓴다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이 써요. 네. 파일 캐시 노드, 그 다음에 이렇게 랍 지오메트리 아웃풋, 파일 노드 이렇게 캐시 읽고 쓰고 이렇게 배워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작업에 앞서서 이 윈도우를 조금 구성해 보는 걸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 형태. 이렇게 우리 처음에 후디니를 켜면 나오는 이런 형태인데요. 이제 어떻게 윈도우를 좀 나누는지 이제 같이 좀 볼 건데요. 자, new file. 그래서 일단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보죠. 자, 여기 보면은 각각의 이런 윈도우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능들을 이렇게 묶어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 꺼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만 남겨놓을 거냐면은 여기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라는 요거 하나만 남겨둘 거예요. 혹시 요게 없으면은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 추가하는 요 뉴 페인 탭, 뉴 페인 탭 타입 여기에서 쭉 내리다 보면 인스펙터스라는 곳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라는 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보면은 파라미터랑 테이크, 퍼포먼스 모니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안 쓸 거니까 그냥 둘 다 꺼버리죠. 요거만 남겨놓고요. 밑에도 보니까 트리뷰, 매터리얼 팔레트, 어셋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트워크 뷰만 남겨놓고 다 닫아 없애버릴게요. 뭐 남겨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당장 수업할 때 안 쓸 거라 이렇게 지워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X 작업자들이 많이 쓰는 거는요. 지오메트리를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쪽에선 지오메트리를 만지다가 이쪽에선 시뮬레이션을 또 하기도 하고 아래선 쉐이더를 건드리고 위에서는 또 노드를 건드리고 이런 일이 많아서 네트워크 뷰를 보통 하나를 안 쓰고요. 2개 정도를 써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2개 정도를 이렇게 좀 셋업을 해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마우스를 놓고 아마 여기에 이렇게 눌러보면은 스플릿 펜 레프트 라이트, 스플릿 펜 탑 바텀 이렇게 쪼개는 윈도우를 항목이 있어서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로 이렇게 쪼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도 여기 와서 레프트 라이트 여기 레프트 라이트 알트 이렇게 대괄호 왼쪽이네요. 이렇게 해서 쪼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금세 이렇게 2개씩 늘어났죠. 자, 그래서 저는 이 2개를요. 둘 다 네트워크 뷰를 쓰려고 그래요. 둘 다 네트워크 뷰를. 그래서 요거를 우클릭 눌러서 파라미터 대신에 네트워크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둘 다 파라미터로 쓸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요 아래쪽에 우클릭 눌러서 파라미터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오늘 배운 씬뷰 하나에 네트워크 2개, 파라미터 2개 이렇게 윈도우를 갈랐어요. 자, 이제 이쪽에다가 여기를 OBJ로 이렇게 바꿔서 자, 바꿨죠? GEO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GEO. 자, 이제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이렇게 들어갔더니 아래 어떻게 돼요? 지금 아래 같이 들어갔죠. 네. 밖에 나오니까 얘도 같이 나왔죠. 네. 우리는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쪽에서는 지오메트리 만지고 이쪽에서는 쉐이더 만지고 이러려고 나눠놓은 건데 지금 동시에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 2개를 분리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핀 표시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놔두면 그냥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핀 앞점을 꽂아 놓으면은 이제 이쪽을 움직여도 얘는 안 움직이는 상태가 돼요. 이게 이제 고정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인데 여기 부가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우클릭을 눌러보면 번호를 지정할 수 있어요. 번호를. 여기에 핀에다가 우클릭. 그럼 여기 번호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1번, 아래는 2번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위에는 1번 그룹, 아래는 2번 그룹이 돼서 이 2개가 이렇게 따로 놀게 돼요. 따로. 자,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스피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이제 파라미터 창. 자, 요것도 이렇게 해서 풀어버리고요. GEO를 만지면 선택하면 양쪽 다 GEO의 파라미터가 나오고요. 스피어를 선택하면 양쪽 다 스피어 파라미터가 나오죠. 그런데 얘는 요걸 보고 싶고 얘는 요걸 보고 싶은 거니까 여기도 1번, 여기도 2번 이렇게 1번, 1번, 2번, 2번 이렇게 번호로 나눠주면 이제 이쪽은 GEO를 이렇게 스피어, GEO 이렇게 요걸 따라가는 거고요. 이제 요 아래쪽은 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크게는 1번 그룹, 2번 그룹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심비어는 여기 선택할 땐 이거 보고 여기 선택할 땐 이거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룹을 안 나눠 놓은 거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요거를 이제 요대로 그냥 나는 매번 할 때마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요대로 저장을 해야지
보면은 자,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요. 여기에 Save Current Desktop As라고 이 데스크탑, 지금 우리가 쪼개고 갈라놓은 거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as 이렇게 해놓고 여기 데스크탑 이름 이렇게 적고 OK 해주면은 Save 해주면은 이제 요 원하는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fx08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여기에 이제 fx08이라는 새로운 데스크탑이 만들어져서 저장이 된 거고요. 이거를 빌드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다 그냥 세이브 커렌트 데스크탑 해놓으면 기본 빌드가 이걸로 바뀌는 거고요. 그러면 다음 기술 수업할 때 후디니 켜보세요. 빌드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안 뜨겠죠. 네. 근데 이제 다행히도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지난 기수에.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fx08 이렇게 방금 만들어 봤고요. 자, 후디니를 이제 잠깐 저만 끌게요. 저만 끄고 다시 이렇게 켜보면은 자, 이렇게 켜보면은 지금 보면 08이 아니라 뭘로 돼 있죠? 주누박으로 돼 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만든 게 제가 이거 지난 기수에 만든 거랑 되게 비슷하긴 한데 아까 만든 게 아니에요. 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에디트 프리퍼런스 여기에 제너럴 유저 인터페이스 여기 기본 프리퍼런스 속성에 가보시면 자 여기 보면 스타트업인 데스크탑이라고 이제 시작할 때 어떤 걸로 시작할 겁니까? 여기 고르는 게 있어서요. 이제 만약에 자기가 후디니 켤 때마다 난 이걸로 하고 싶어 그럼 저걸로 선택해서 설정을 바꿔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7기랑 8기랑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네, 경쟁을 하겠죠. 자, 후디니의 모든 설정은요, 자기 로그인 계정 그 폴더에 저장이 돼요. 윈도우로 따지면 내 문서에 후디니 18.0, 18.5, 18.5 거기에 모든 설정이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컴퓨터를 쓸 때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서로 영향을 안 받고 쓸 수 있어요. 학원에서도 사실 제일 좋은 거는 학생들한테 개인 아이디들을 부여해서 개인 로그인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쓰게 하면은 앞에 기수랑 뒤에 기수랑 뭐 후디니 충돌나고 이럴 일이 없는데 이제 좀 그게 문의를 했더니 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공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 설정들을 바꿔놓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이제 오늘 수업을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요. 후디니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요. 이제 추천드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저장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경로에다가 이렇게 fx08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왜 저장부터 하라 그러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후디니 경로는 $힙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불러올 때든 쓸 때든. 그런데 그 $힙이 뭐라 그랬어요? 후디니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장이 안 돼 있으면 그 경로가 그냥 이상한 기본 경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장을 먼저 해놔야 소스 이미지도 뭐 캐시를 구울 때도 그 경로 기준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장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이 아니라 이제 저장이 중요하고요, 항상. 자, 그래서 힙 파일을 먼저 저장을 해서 이제 경로를 맞췄고요.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이제 어트리뷰트예요. 어트리뷰트. 그리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 하나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리드라는 노드, 그리드가 이제 플랜이에요. 플랜. 평면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자, 여기에 정보를 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지만 미들 클릭을 눌러보면은 여기에 포인트는 100개입니다. 프리미티브 81개예요. 버텍스 324개예요. 이렇게 정보들이 뜨고 아래 그 밑에 보니까 포인트 APTRS, attributes라는 뜻이거든요. 포인트 attribute 중에 P, 대문자 P라는 attribute가 있습니다. 3 플러스 POS, 뭐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고요. 대문자 P라는 attribute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들어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후디니 기본 단위 배울 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제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시 설명을 하면
후디니의 모든 포인트 버텍스 프리미티브들은 어떤 정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후디니의 어떤 지오메트리를 만들든 기본적으로 포인트라는 정의 자체가 자기 위치겠죠. 어떤 위치가 있어야 점이 찍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어트리뷰트로 가지고 있어요. 어트리뷰트가 곧 정보예요. 그래서 후디니는 자기 위치를 담는 기본 어트리뷰트 이름을 대문자 P를 사용해요. 대문자. 대소문자 구별해요. 대문자 P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리드를 만들면 각각의 포인트에 자기 위치들이 저장이 돼 있고요. 그 저장된 이름이 이제 대문자 P예요. 자, 그래서 자, 아까 만들어 놓은 지금 제가 여기다 옮겨 놨는데요. 이렇게 옮길 수 있거든요. 예, 여기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는데 예, 이쪽에다 옮겨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라는 요 윈도우에 가보시면은 그 어트리뷰트들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숫자들을 직접. 자, 그래서 그리드를 이렇게 선택해 보면 포인트가 0번부터 이렇게 99번까지 있는데요. 각각의 포인트들이 이런 위치 값을 갖는 거예요. 대문자 P라는 어트리뷰트에 X, Y, Z 이렇게 해서 정보들이 쭉 담겨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트리뷰트고요. 자, 후디니에서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움직인다는 거는 우리가 말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버텍스를 땡긴다 그러면 버텍스를 땡기는 거잖아요. 후디니에서 버텍스를 땡긴다 하면 그냥 버텍스를 땡기는 게 아니라 이 포지션에 이 점의 저 포지션 값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움직인 거고요, 실제로. 자, 밑에다가 트랜스폼 노드를 한번 달아볼게요. 트랜스폼 노드. 이렇게 달아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가 좀 옮겨 놓을게요. 같이 보면서 하게요. 자, 옮겨 놓고. 자, X축으로 얘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지금 밑에 여기 포지션 바뀌는 거 보이죠? 어트리뷰트들이. 점점 Y로 움직이면 위로 점점.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폼 노드가 단순히 움직이는 노드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트랜스폼 노드는 포지션을 이렇게 파라미터에 따라서 바꿔주는 노드예요. 그래서 그게 바뀌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문자 P라는 어트리뷰트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후디니에는 어트리뷰트가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많지만 크게 네 종류가 있고요. 하나는 정수, 인트죠. 보통 인트라고 불리는 정수, 0, 1, 2, 3, 4, 5, 6, 7, 8, 9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실수, 플롯이라고 그러고요. 소수점이 붙어 있는 애들, 1.1, 2.4, 37.0, 27.94777 뭐 이런 게 이제 플롯. 그 다음에 벡터 타입이 있고요. 방금 본 포지션처럼 x, y, z를 갖는 값들. 세 종류의 값을 갖는 값들. 이거를 이제 벡터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문자로 이루어진 어트리뷰트들. 그래서 그거를 스트링이라 그래요. int, 플롯, 벡터, 스트링. 예. 컴퓨터 뭐 코딩 뭐 이런 거 조금이라도 했으면 아마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일 텐데 혹시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까봐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벡터 타입을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가 수학에서 벡터 그러면은 1,2도 벡터고요. 1, 2, 3, 1,2,3도 벡터고 4, 3, 7, 5 이렇게 4개도 벡터고 다 벡터인데요. 대부분의 이런 CG에서는 벡터 그러면 3개짜리를 만들어요. 3개짜리.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서 X, Y, Z 벡터고요. 컬러에서 RGB도 3개로 돼 있죠. 벡터고 위치도 X, Y, Z, 속도도 뭐 X, Y, Z 이렇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딱 3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벡터 그러면 3개짜리 이렇게 정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대신 다른 게 있으면 4개짜리 벡터다 그러면 포벡터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여주고요. 일반적으로 벡터 그러면 3칸이에요. 3칸. X, Y, Z. 자, 그래서 이제 포지션은 이렇게
자, 벡터 타입의 이제 어트리뷰트였고요. 자, 후디니에서 이제 이런 어트리뷰트들은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미리 약속들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약속돼 있는 게 몇 가지가 꽤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오늘 한번 보면은 제일 대표적으로 대문자 P, 포지션이에요. 위치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대문자 N, 노말을 나타내는 어트리뷰트고요. 노말. 그 다음에 대문자 C, 소문자 D. 요게 컬러예요. 컬러. 색상을 나타내는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소문자로 UV. 우리 UV를 나타내는 어트리뷰트.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후디니에서 이제 약속된 어트리뷰트들이고요. 얘가 이런 어트리뷰트가 있으면 저절로 이게 색상이구나 이렇게 색을 입히고 노말이라는 어트리뷰트가 생기면 노말이구나 이러고 노말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트리뷰트를 어떤 식으로 쓰고 이게 과연 작업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제 예제를 하나 해보면서 이제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뭐 아니면 화장실 다녀주세요. 지금 얘가 어디 있는지 중요한데 지금 보면 Z 폴더 있지 공유 폴더잖아. 거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거기 네 거에다 너가 어디 D 그럼 이쪽에다가 하고 싶어. 여기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폴더를 만들지 이상하게 나타나는 네가 작업할 때 하는데 만들어 파일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 저장됐잖아. 그때부터 이 힘이라는 단어가 여기다 자기 저장. 처음 저장할 때는 잘 잡아줘. 이게 제가 문제인데 밴드로드가 최근에 18.0에서 그 어떤 로드의 무슨 핸들이나 이런 거를 쓰고 싶을 때는 여기서 엔터를 치면 여기 이쪽에서 엔터 이렇게 처리되고 요거 쇼 핸들
요게 이제 단축키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거는 처음에 이거를 가를 때 요렇게 갈라서 요거를 갈라든지 요거를 갈라든지에 따라서 예, 그게 그냥 가는 거예요. 다시 구성해야죠. 지우고 옆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따로 움직이니까 요거만 따로 움직이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런다고 치면은 이쪽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새로 만들어봤지 안 되겠구나. 이러려면은 아마도 이쪽에다가 새로 만들.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나눠진 상태에서 요거를 갈라서 이제 요거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를 다 합치고 이쪽으로 하나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저장돼 있나요? 요거 데스크탑. 요거를 저장해 놓은 거죠. 아, 그러면 나중에 한번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지우고 요거 지워도 이렇게 갈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합쳐서 이쪽으로 하나 더 만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서 하나 이렇게 만들고 바꿔서 이거랑 이게 또 이렇게 갈려져 있어서 또 얘랑 안 바뀌네요. 네. 당연히 하시죠. 네. 요거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미 갈린 상태에서 이렇게 갈려져 있는 거고 처음에 이렇게 먼저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네. 여기다가 우클릭 흔들어 네. 아, 네네. 네. 네. 거기 그냥 마음대로 다시 쳐도 돼요. 딴나 F가 거기 써 있다는 거는 이제 1프레임에서는 파일명을 .1.2.5.을 쓰시. 2프레임으로 내가 움직이면 2.2.5.을 쓰시. 3으로 움직이면 3.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이름을 다르게 써주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걔는 움직이는 애가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삭제해버리니까 이제 프레임이 바뀌어도 파일명이 안 바뀌고. 자, 저 작업을 다시가 아니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오메트리 노드 안에서요. 자, 지오메트리 노드 안에서 요거를 저도 아까 만든 걸로 이렇게 바꿔볼까요? 네. 저도 이제 안 움직이죠. 자, 지오메트리 노드 안에서 그리드라고 아까 방금 만들었던 이렇게 판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즈를 10,1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설명을 먼저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작업할 건 뭘 할 거냐면요. 사진을 가져와서 그 사진을 조금
피카소 느낌의 추상화로 바꿔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판화라 그러나요? 이렇게 올록볼록 이런 부조 같은 느낌으로 바꿔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사진을 어떤 걸 쓸 거냐면은 제가 공유해 드렸던 여기 소스 이미지 폴더에 가보면은 여기에 스타 요 사진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이게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일 거고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속성 이렇게 가보니까 자세히 여기 보니까 3000 곱하기 216.8 픽셀 이렇게 사진 정보들이 좀 있는데요. 3000으로 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300 정도로 사이즈를 잡아보죠. 300, 216.8 이렇게 해서 네, 300, 216.8 이렇게 해서 그리드를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에다가 그림을 입힐 거라 와이어가 이렇게 있어 갖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훨씬 잘게 쪼개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로 세로줄을 좀 늘려줄 건데요. 자, 생각해 보면은 가로줄이라는 거는 2줄이죠. 이렇게 2줄. 그러니까 세로 높이하고 연관이 있겠죠. 세로가 길면 가로줄이 많아져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가로가 길면 세로줄이 많아져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거꾸로 가로를 217, 세로는 300 이렇게 가로 세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빽빽하게 와이어를 좀 나눈 그리드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뭘 해줄 거냐면은 그림을 이렇게 입힐 거예요. 자, 노드는 attribute from map이라는 노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attribute from map.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자, 이제 이렇게 노드 선택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이렇게 색깔이 쫙 칠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파라미터 중에 texture map이라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이렇게 uvcolor.rat라는 파일 하나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파일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힙 내 자신 현재 있는 폴더에 아까 드렸던 이 소스 이미지 폴더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stat.jpg라는 방금 그림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리드에 그림이 이렇게 색칠이 됐어요. 네, 색칠이 됐죠. 네, 앞뒤로. 자, 그래서 색칠을 해놓고 봤더니 뒤집혀 있네요. 그림이 위아래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미지 세팅이라는 탭에 invert V, UV의 V를 뒤집어라 이런 옵션이 있어서 얘를 체크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제대로 그림 색상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그리드에는 지금 색깔이 표시가 돼요. 자, 왜 색상이 나오고 있을까요? 갑자기. 저 노드는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네. 자, 후디니에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없다 그랬어요. 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 아까 만들어놨던 여기에 가보니까 자, 아까 그리드였을 때는 포지션 어트리뷰트만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 어트리뷰트 프롬 맵이라는 데를 이렇게 선택해서 보니까 거기에 무슨 어트리뷰트가 생겼어요? CD라는 어트리뷰트가 추가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컬러를 어떻게 입혔냐면 뭘 막 이런 게 아니라 CD라는 어트리뷰트를 그냥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노드에서. 그래서 노드 이름이 페인트 컬러 뭐 이런 게 아니라 어트리뷰트 from 맵인 거예요. 맵으로부터 어트리뷰트를 만듭니다. 이게 노드 이름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export attribute CD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대문자 C, 소문자 D라는 이름으로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이거 CD를 만약에 이 CD가 아니라 AA로 바꿔볼까요? 소문자 AA. 그리고 엔터 이렇게 쳐보니까 어트리뷰트 이름이 바뀌었죠. AA로. 그러니까 여기 AA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꼭 CD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어트리뷰트 뭐든지 이렇게 맵을 가지고 만들어주는 노드인데 다만 신드에 가서 보니까
색상은 칠해지지 않았어요. 자, 왜냐하면 후디니에서는 아까 말한 대문자 C, 소문자 D라는 어트리뷰트가 컬러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후디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약속돼 있는 어트리뷰트예요. 포지션, 대문자 P, 대문자 C, 소문자 D. 우리는 색상이 필요했던 거니까 다시 CD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컬러가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UV라고 돼 있죠. UV. 그러니까 UV에 맞춰서 가져옵니다. 이런 거고요. 지금 당장은 그리드에 UV는 없으니까 그냥 임의로 가로 세로에 맞춰서 가지고 온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드 하나를 만들 건데요. 달 건데 여기에 네? 보이나요 지금은? 대소문자 구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점을 좀 찍을 거예요. 점을. 그래서 면에다가 점을 찍는 노드, 뭐 어디 공간에다 점을 찍는 노드가 스캐터라는 노드가 있어요. 스캐터. 자, 스캐터라고 노드를 달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점이 찍힌 게 이제 면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force total count 1000 이렇게 돼 있어서 1000개의 점을 찍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점 지금 보면은 점에 색상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색상이 들어있죠. 네. 자,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에 가보면은 왜 색상이 들어있냐면 이 점에도 저 CD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드에 점을 찍을 때 점만 찍은 게 아니라 고기 찍을 때 고기 들어있는 CD도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많은 후디니 노드들이 뭔가 동작할 때 이전에 있었던 걸 이렇게 갖고 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아웃풋 어트리뷰트라는 탭이 있죠. 여기 가보니까 여기 포인트 어트리뷰트 뭐라고 돼 있어요? 곱하기 이렇게 되죠. 곱하기. 지난 시간에 곱하기가 뭐라 그랬죠? 전부 다. 그래서 CD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이렇게 CD도 안 가지고 오는 거고요. 가지고 오지 마세요. 이런 거니까. 신비에서 보면 색상도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드에 있는 걸 전부 다 가져오세요. 곱하기 그냥 굳이 이렇게 놔둬서 이제 점에 이렇게 색깔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이 점들을 막 이어서 삼각형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을 만들 건데 많이 쓰는 노드는 아니에요. 그냥 이 작업하기 위해서 쓸 노드고요. 자, Triangulate 2D라는 노드를 써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드가 하는 일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 많이 쓰는 노드가 아니라서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점들을 이렇게 이어서 면으로 만들어주는 노드고요. 그래서 방금 찍은 점들을 이렇게 쫙 이어서 이렇게 면으로 만들어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봤더니 뭐가 있냐면 노말이 좀 이렇게 뒤집혀졌죠. 이렇게. 그래서 노말을 여기 보면 Select Projection Plan이라는 모드로 바꿔서 여기에 이제 010 이렇게 윗방향으로 이건 뭐 지금 당장 모르셔도 되고 이걸로 바꿔주면 어찌됐건 이렇게 노말이 안 뒤집히고 위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점들을 싹 이어서 이렇게 면을 만들었고요. 자, 지금 이렇게 면을 만들어 놔도 마찬가지로 CD는 없어지지 않았죠. 그대로 갖고. 왜냐면 있기만 했으니까 뭐 굳이 없어질 일이 없겠죠.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색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이제 CD는 우리가 포지션 CD는 받고 어트리뷰트를 임의로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네. 우리가 이제 제가 어트리뷰트는 있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랬었죠.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디다 만들 거냐면은 여기가 아니라 스캐터 위에다가 스캐터를 하기 위쪽에다가 어떤 노드를 달 거냐면요.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라는 노드를 달아줄
말 그대로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주는 노드예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주는 노드.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기.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렇게 끼워서 들어가고요. 자,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줄 건데 어떤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줄 거냐면 이름 어트리뷰트 1이라고 돼 있는데 이름을 뭘로 해줄까요? 이름을 density라고 해줄까? density 밀도. 자, 그리고 이제 어트리뷰트를 보면은 이렇게 density에 전부 0이 쫙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다 값을 value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이제 전부 2, 전부 4, 1.2 이렇게 값을 넣어줄 수 있는데 자, 여기다 무슨 값을 넣어줄 거냐면 방금 우리가 그림을 가져왔던 그 그림에 레드 값을 가져오려고 해요. 빨간색 값을. 자, 그러니까 C기라는 어트리뷰트에 X, Y, Z 중에 X를 갖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떤 어트리뷰트에서 그 안에 X, Y, Z 이렇게 세부 항목을 벡터에 컴포넌트라 그래요. 컴포넌트. 그리고 후디니에서 컴포넌트를 쓰는 방법은 점을 찍어주면 돼요. cd.x, cd.y, cd.z 혹은 cd.r, cd.g, cd.b, rgb 뭐 이렇게 둘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써주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파라미터에다가 어떤 어트리뷰트의 값을 가져오고 싶을 때는 어트리뷰트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골뱅이를 써주면 그게 어트리뷰트의 약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값을 써줄 거냐면 1.2가 아니라 이렇게 써줄 거예요. 골뱅이 대문자 C, 소문자 D. 이게 CD라는 어트리뷰트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중에 XYZ 중에 RGB 중에 X를 갖고 올 거니까 .X 혹은 .R 이렇게 써주면은 뭐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주면 자 이제 어트리뷰트에 보니까 density 값이 전부 다 다르게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어떻게 맞나 봐봐요. 여기 레드 값이랑 요 값이 X 값이랑 쫙 똑같이 들어왔죠. 여기. 네. 그래서 컬러의 X 값은 이렇게 density라는 어트리뷰트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트리뷰트로 뭘 하려 그러냐면요. 이 어트리뷰트를 스캐터를 할 때 좀 쓸라 그래요. 지금은 점을 다 똑같이 찍었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는 좀 많이 찍고 어디는 좀 조금 찍고 이렇게 하려고 요 density라는 걸 만든 거고요. 자, 여기 스캐터 파라미터 여기 보니까 여기 density attribute라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density attribute 이렇게 돼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농도를 조절하는 어트리뷰트 이름을 뭘로 할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폴트로 density라고 돼 있고요. 우리가 density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체크해주면 이제 보면 점들이 빨간색이 많은 곳에는 많이 찍힌 거고 빨간색이 없는 데는 조금 찍힌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density라는 어트리뷰트를 활용해서 점을 좀 분포를 바꿔봤고요. 카운트는 1000개인데 한 500 정도로 줄여보죠. 이렇게. 그럼 개수가 좀 줄어들었겠죠? 다시 면을 만들면 이제 뭔가 좀 추상화스럽게 이렇게 좀 점들이 재배치가 된 것 같아요. 아까는 그냥 전체가 다 균등 배치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지금은 얘가 평평한데 그게 아니라 얘를 높이를 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조절을 해주려고 그래요. 위치를 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위아래로 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려면 어떤 어트리뷰트를 바꾸면 되겠죠? 점의 위치니까 포지션을 바꾸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문자 P 어트리뷰트를 바꿔주면 돼요. 자, 지금 우리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는 봤고요. 이제 좀 이제 수정을 할 거거든요. 포지션을 이제 수정을 할 건데, 후디니에서 어트리뷰트를 수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라는 노드도 있고요. 그래서 랭글 이런 노드도 있고, 뭐 백스라는 뭐 백스에서 해야 되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쪽 노드들은 전부 좀 문법을 배워야 돼요. 관련 문법들을. 그래서 오늘은 문법 없이 좀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방금 썼던 attribute create 노드를 그대로 쓸 거예요. 자, 저 attribute create 노드는 사실 원래 저 노드는 수정하는 데 쓰는 노드가 아니라 attribute를 만들 때 쓰는 노드인데 이미 있는 attribute를 만들면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용도로 쓸 거고요. 예전에는 포인트 노드가 그 역할을 했는데 후디니가 버전이 바뀌면서 문법이 좀 바뀌면서 지금 이제 그걸 하려면 저 백스 쪽을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임시로 그냥 이 노드들로 앞으로는 좀 수업을 좀 한 달 정도는 진행을 할 거예요. 자, attribute create 노드를 이렇게 달아서 자, attribute 이름 원래는 이게 새 걸 만드는 건데 우리는 그냥 포지션을 수정하는 용도로 쓰려고 그래요. 대문자 P. 자, 그 다음에 이 대문자 P는요, 타입이 플롯 타입이 아니라 벡터 타입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보면 이제, 자, 이렇게 벡터 타입으로 바꿔줬더니 어떻게 됐나요? 그리드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000이 전부 들어간 거예요. 000. 그래서 전부 000이 된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000이 아니라 y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써줄 거냐면 일단 위치 그대로 어떻게? 골뱅이 p.x 원래 x값 그 다음에 골뱅이 p.y 원래 y값 그 다음에 골뱅이 p.z 자, 포지션 어트리뷰트를 원래 있던 포지션 어트리뷰트 x, y, z 그대로 씁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고요. 자, 이 중에 y값, 이 포지션 y값에다가 예를 들어서 10을 더하면 이렇게 10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100을 더하면 100만큼 올라가겠죠. 100을 빼면 100만큼 내려갈 거고요. 그래서 y값만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 전부 다 위로 올리고 내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럴 거면 트랜스폼을 쓰면 되죠. 각각 점별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서 굴곡을 만들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를 뭘 기준으로 할까? 뭐 다른 거 여러 개가 있겠지만 우리 아까 만들어 놨던 그 density라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해줄 거냐면 py 더하기 골뱅이 density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density만큼 더해봅시다. 이렇게 더해주니까 뭔가 변화가 없죠. 자, 스페이스 4번 눌러서 사이드 뷰로 보니까 변화가 없지 않고요. 변화가 있는데 아주 미미해요. 예. 왜냐면은 우리가 그리드는 300, 216으로 만들었는데 저 덴시티는 컬러를 갖고 으니까 0에서 1 사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인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가 한 20배 정도 곱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py 포지션 y에다가 곱하기 20 정도 이렇게 해서 값을 더해주면 이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굴곡이 이렇게 컬러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서 생성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이제 뭔가 조금 작업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봤을 때는 뭐라 그러죠? 이게 각이 좀 둥글둥글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그쵸? 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색깔이 이게 약간 스테인글라스 뭐 이렇게 반짝반짝 했으면 좋겠는데 색상이 보면은 뭔가 이렇게 페인트 잘못 칠한 것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딱 자대놓고 이렇게 착착착착 칠해야 되는데 막 뭉개져 있단 말이죠. 자, 후디니는 얘 색깔을 어떻게 칠해놓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색상이 뭐 때문에 이 색상이 보인다 그랬냐면 CD라는 어트리뷰트로 인해서 색깔이 보인다고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그 CD가 지금 어디 들어있죠? 포인트에 들어있어요. 네, 맞아요. 포인트에 들어있어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마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포인트마다 색깔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색상이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면이 이렇게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좀 묻어나는, 지저분하다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그 CD를 포인트가 아니라 프리미티브에다 옮길 거예요. 트리뷰트를. 그러니까 면에다가. 그렇게 타입에서 타입으로, 포인트에서 프리미티브, 프리미티브에서 버텍스, 버텍스에서 포인트, 이렇게 그 위치를 옮기는 거를 후디니에서는 프로모트라 그래요. 프로모트. 어트리뷰트로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룹도 있고요. 프로모트라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써줄 거냐면은 어트리뷰트 프로모트라는 노드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어트리뷰트 프로모트. 자, 이렇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자, 오리지널 네임. 그래서 어떤 이름을 옮길 거냐? 컬러를 옮길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C, 소문자 D.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옮길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고요. 어디서 어디로 옮길 거예요? 포인트에서 면으로, 프리미티브로. 이렇게 옮겨주면 이제 색상이 이렇게 옮겨졌고요. 자, 옮길 때 보면 여기 메서드 어떻게, 왜냐면 아까 포인트는 3개인데 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색깔 셋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셋 중에 무슨 색깔로 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버리지, 평균 내세요. 그냥 이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제 각각의 면들이 색깔이 뿌연 게 아니라 단독 색깔로 이렇게 탁탁탁탁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지오메트리 스프리스 가니까 이제 CD가 없어졌죠. 왜냐면 여기 아이콘이 포인트, 버텍스, 프리미티브예요. 요 3개가. 맨 마지막은 디테일이라 그래서 나중에 또 수업 시간에 다룰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까지 포인트에 있던 요 CD가 요 프로모트 노드로 인해서 없어졌고요. 어디로 갔냐면 요 프리미티브로 이렇게 옮겨간 걸 볼 수 있어요. 아까는 여기가 없었다가 이렇게 요로 이전한 거예요. 이사 간 거예요. 자, 그래서 프리미티브의 컬러가 있다 보니까 면별로 하나의 컬러를 이렇게 딱 지정해 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뭉개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단독 컬러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스페이스 1 해서 이렇게 보니까 자, 이제 컬러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여전히 어때요? 좀 둥글둥글한 느낌들이 좀 있죠. 둥글둥글한 느낌들이. 자, 저 둥글둥글한 느낌들은 뭐 때문에 비롯된 거냐? 노말 때문에 그래요. 노말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노말이 합쳐져 있으면 얘가 곡선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폴리곤은 곡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끊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노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곡면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요. 우리는 저 노말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거는 직각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노말 노드를 만들어 줄 거고요. 노말이라는 노말.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가보면 이제 약간 변화가 보일 거예요. 자, 그러고 여기에 이제 모드들이 있는데 어드 노말 투 노말 어트리뷰트를 어디다 만들 건가요? 이런 뜻이에요. 어디다 만들 건가요? 자, 어트리뷰트에 이렇게 가보면은 지금은 버텍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텍스에 가보면 노말이 여기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얘를 만약에 포인트로 바꾸면 이제 없어졌죠. 예, 여기 포인트에 또 노말이 만들어지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어디다 만들지를 결정해 줄 수 있고요. 우리는 면별로 완전히 직각 이렇게 만들어 줄 거니까 버텍스나 혹은 프리미티브에다가 만들어 주면 돼요. 둘 중에 하나다 만들면 되고 이제 후디니에서는 노말이 이곳저곳 어디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공용 모든 툴에서는 노말은 보통 버텍스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버텍스에다가 이렇게 노말을 만들어 줄 건데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했지만 노말이 버텍스에 이렇게 합쳐지면 곡선이 되고 완전히 떨어지면 직각이 된다 그랬죠. 그 각도가 바로 요 커스 앵글이에요. 얼마나 요 각도를 벌릴 건지. 그래서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부드러워지고요. 이 값이 0이 되면 이렇게 완전히 딱딱하게 하드 엣지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느낌이 우리가 원하는 느낌이었으니까 이렇게 커스프 앵글을
0으로 해서 모든 면들을 이렇게 짝짝짝짝 분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잘 안 나오고 계신 분들 제가 잠깐 봐드리고 수업 다시 진행할게요. 네, 그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덴시티가 C로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일미각지가 나와 있다. 자, 여기까지. 그러네. 어디서 문제가 되실지 아직까지는 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 이거는 내 생각에는 지금 노말이 아예 없잖아. 좀 입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뷰포트 설정이 뭐가 있는 거야. 여기 어디에 B조가 여기에 하나 쇼는 B에 뭐가 있을까요? 스탠드 이쪽일까? 그런 쪽에 무슨 설정 값이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지오메트리하고 관계가 없고 보기에 실제 지오메트리는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상관이 없을 거예요. 텍스트 끊어져 있는 거. 한번 이거 올려서 안 되는 문제가 안 되네. 그러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잠시만.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와이어 모드랑 쉐이더 모드에도 종류가 좀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와이어 프레임 그리고 여기 쉐이더 모드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플랫 와이어 쉐이더를 보고 있어갖고 그냥 플랫하게 보여주는 거고 원래 보통은 그냥 스무스 쉐이더로 가요. 자, 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아요. 그럴싸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액자에 놓고 좀 걸고 싶은데 끄트머리들이 조금 그 마감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부분을 조금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저 부분을 좀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요 스캐터 여기 할 때 이렇게 만들 때 요 끝에도 점이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같이 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드를 요 그대로 복사를 하나 해서요. 그리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하나를 다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라우 컬럼을 와이어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2,2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평평하게
그리드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노드를 하나 달 건데요. 리샘플이라는 노드를 하나 달아줄 거예요. 리샘플. 천천히 해요. 리샘플. 샘플을 다시 한다. 이런 노드고요. 네, 주로 커브, 이렇게 라인 샘플을 다시 할 때 쓰는 노드고요. 굉장히 많이 쓰는 노드예요. 자, 그래서 리샘플이라는 노드로 이렇게 가보면은 이 라인의 점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옵션을 보면은 이 라인의 길이를 0.1 간격으로 점을 팍팍팍팍팍팍 찍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찍었으니까 지금은 요거 대신에 요 밑에 맥시멈 세그멘트 최대 몇 개까지 찍을 겁니까? 10개만 찍읍시다. 그래서 이렇게 10개를 찍어준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10개 찍으니까 직선이 찌그러졌죠. 그래서 양쪽은 남기고 싶어서 이제 여기 보면은 리샘플 바이 폴리곤 엣지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각각의 폴리곤 엣지별로 리샘플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보면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각각 엣지별로 10개씩 점을 찍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폴리곤 엣지별로 세그먼트 10개씩 점을 찍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점을 가지는 이렇게 직사각형 하나를 만들었고요. 자, 얘도 이제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아까 우리 만들었던 노드 중에 이 attribute from map 얘를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색깔이 만들어졌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가운데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점들의 색상이 막 이렇게 블렌딩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점을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가 아까 여기 트라이앵귤레이트 2D 요거 만들 때 우리가 아까는 스캐터만 갖고 점을 만들었는데 요 점도 그냥 같이 더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점이랑 요 점을 합치기 위해서 머지 지난 시간에 봤던 단순히 더하는 머지 노드로 이렇게 합쳐주고요. 그랬더니 이제 점들의 이렇게 엣지 점들이 추가가 됐죠. 자, 다행히도 이 트라이앵귤레이트 노드는요. 면이 있든 없든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냥 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해줬더니 이제 이 점들을 갖고 다시 이렇게 노드를 만드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점 10개씩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온전한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네요. 자, 이제 다시 끝까지 가보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된 건 좋은데요. 여전히 액자에 끼려고 그랬더니 이런 데들이 삐쭉삐쭉 해갖고 안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엣지 부분을 납작하게 누를 거예요. 납작하게. 네, 들어가게. 그래서 다른 점들은 저 모양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사이드 여기만 이렇게 0으로 딱 맞춰주려고 그래요. 자, 방법이 여러 개 있겠지만 자, 오늘 뭘 해볼 거냐면요. 이제 저 부분을 그룹으로 만들 거예요. 그룹으로. 저 엣지 부분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상태에서 여기 정도로 여기 정도에서 할까요? 네,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 그룹 노드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룹을 어떻게 썼냐면은 여기에 그룹 이름을 쓰고 여기에 번호를 써서 위아래 이렇게 그룹핑을 했었어요. 자, 지금 할 그룹은요, 면을 그룹으로 잡을 게 아니라 이 포인트들을 그룹으로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포인트들을 그룹으로 잡기 위해서 여기 그룹 타입을 우리 지난 시간엔 면을 잡았어서 프리미티브로 돼 있었는데 얘를 포인트로 일단 바꿔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면이 아니라 이렇게 포인트 그룹으로 상태가 바뀌었죠.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번호를 입력해서 했는데 이번엔 번호가 아니라 요 영역을 좀 잡으려고 그래요. 영역을. 그래서 여기 보면 베이스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체크를 해제해 버리고요. 그 아래에 keep in bounding region, 바운딩 영역으로 그룹을 잡는 모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은 이제 X축이 커지면 이렇게 영역이 늘어나고요. Z축이 또 커지면 이렇게 영역이 늘어나고 Y도 이렇게 커지면 여기서는 뭐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Y 영역도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역에 들어오는 애들만 이렇게 점이 그룹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룹을 잡을 건데 안쪽만 그룹을 잡으려고 그래요. 안쪽만. 자, 그래서 이 바깥 점들만 뺄 거니까 우리 원래 그리드 사이즈보다 조금만 작으면 되겠죠. 살짝만. 그래서 그리드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드가 아까 가로로 300이었으니까 300. 요거보다 조금 작게. 후디니에서는 파라미터에다가 그냥 수식을 치면 수식이 입력이 돼요. 그래서 300에다가 빼기 0.1 이렇게 해주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고요. 여기 한번 이렇게 왼쪽으로 마우스 왼쪽 클릭 눌러보면 이렇게 299.9구나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저 Z축에다도 아까 216.8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드 한번 볼까요? 그리드 아까 216.8이네요. 그래서 여기 와서 자 216.8 이렇게 써주고 얘도 조금 작게 할 거니까 빼기 0.1 이렇게 하고 엔터. 여기 다시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여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제일 왼쪽에 있는 점들은 제일 바깥쪽 점들은 그룹이 안 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요. 요게 포인트 확인하는 거라 그랬었죠. 네. 자, 그래서 얘를 그룹 이름을 그룹 1 대신에 이너 이렇게 해주세요. 이너 인이라고 할까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너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여기가 아니라 얘랑 얘랑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안쪽 면을 잡아놨고요. 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안쪽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바깥쪽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 포인트 중에 저 안쪽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거를 그룹으로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꼭 저런 것뿐만 아니라 얘랑 얘랑 겹치는 거, 혹은 얘랑 얘랑 합쳐진 거, 혹은 여기서 뺀 거, 혹은 요거 아닌 거 이렇게 우리 수학 시간에 집합 관련해서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런 거를 후디니에서는 컴바인이라고 표현해요. 컴바인.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그룹 컴바인이 필요한, 그룹을 컴바인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노드 중에 그룹 컴바인이라는 노드가 있고요. 그룹 컴바인. 자, 그래서 그룹 컴바인 노드를 이렇게 달아주고,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쓰는 란이 있는데 그룹 이름은 뭘로 할 거냐면은 아우터 바깥이라는 이름으로 쓸 거고요. 자, 여기 그룹 타입은 추측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름에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걸로 그냥 저절로 추측해 주는 건데 그냥 우리는 포인트 알고 있으니까 포인트로 그냥 이렇게 해주고요. 자, 아우터라는 그룹을 쓸 건데 그 그룹은 어떤 거냐면 equal all but. 그러니까 이 그룹이 아닌 거 이런 뜻이고요. 어떤 그룹? 여기에 inner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 그룹인데 inner가 아닌 애들이 아우터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다른 그룹들이 막 복잡하게 더 있으면 여기에 추가로 보면 그 중에 이거랑 또 뭐 교집합인 거, 그 중에 뭐랑 합한 거, 뭐 이렇게 조금 더 막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룹이 되게 복잡하게 있을 땐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안쪽이 아닌 바깥쪽인 애들만 이렇게 그룹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서 이제 컴바인 노드를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 컴바인.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룹들을 만들어 놨고 이렇게 다 만들어진 이런 상태겠죠. 자, 그 중에 이제 차례대로 보면 그룹이 완성됐고요. 포지션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 밑에다가 우리 요 바깥쪽만 그냥 다 0으로 바꿔버리죠. 0으로. 그래서 요 밑에다가 다시 attribute create 이렇게 노드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노드를 만들어주고, 자, 거의 모든 노드엔 이렇게 그룹이 들어있어요. 어떤 그룹을 할 건지. 그래서 그룹에다가 우리가 방금 만든 아우터 그룹을 사용을 할 거고요. 아우터. 자, 아우터 그룹에 어떤 어트리뷰트? 포지션을. 자, 이 포지션은 벡터 타입이니까 벡터 타입이고, 포지션을, 자, x는 그대로 쓰고요. z도 그대로 쓰고요. xz. 그대로 쓰고 대신 y만 그냥 0으로 쓰겠습니다. 위아래로 올리지 않고 그냥 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 자, 이제 원래 이렇게 튀어나와 있던 요 애들 중에 이렇게 바깥 점들만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가 된 거를 볼 수 있네요. 자, 지금은 컴바인 노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거 변경할 때 여기에다 이너만 바꿔줬어도 됐겠죠. 안쪽 그룹도 있으니까요. 굳이 다 바꾸고 밖을 누를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안쪽만 이렇게 움직였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이제 좌우까지 이렇게 싹 붙여봤고요. 자, 이제 다시 아까 노말까지 가보면 이렇게 반짝반짝 이런 모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후디니 뷰포트 여기 위쪽에 보면요. 몇 가지 이렇게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네모박스 요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예, 여기 네모박스에 보면은 후디니에서 와이어 모드, 쉐이딩 모드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스무스 와이어 쉐이드, 그래서 와이어까지 같이 보는 모드도 있고요. 그냥 스무스 이러면 와이어 없이 이렇게 보는 모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플랫 와이어, 그래서 노말이 이렇게 부드럽게 있더라도 노말을 깎아서 보는 모드, 뭐 이런 거 몇 가지들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도 선택해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얼추 이제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요. 자, 조금 더 이거를 스테인글라스 같은 약간 조금 유리 이런 거 느낌, 이런 느낌 주고 싶어서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와이어들 하나씩 좀 추가해 주려 그래요. 엣지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요런 판에 유리를 꽂은 것 같은 느낌을 좀 만들어 보죠, 이번에는. 자, 그래서 지금 이 지오메트리에는 이렇게 포인트랑 와이어들이 있는데요. 자, 이 라인들을 전부 이렇게 튜브처럼 이렇게 와이어 형태로 바꿔주는 폴리와이어라는 노드가 있어요. 폴리와이어. 폴리와이어라는 이 노드는 뭐 그렇게 중요한 노드 같진 않지만 의외로 그냥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용 빈도가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꽤 사용이 돼요. 우리가 FX 그러면 막 볼륨 시뮬레이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기괴한 뭐 이것저것 뭐 이런 것들도 하기 때문에 의외로 좀 사용 빈도가 있고요. 자, 폴리와이어 노드로 이렇게 바꿔보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라인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튜브 형태로 이렇게 와이어 형태로 변경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파라미터 중에 와이어 레디우스 0.1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가늘어요. 그래서 0.4 정도로 조금만 이렇게 두께를 갖게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디비전 이런 것들은 일단 이 정도로 그냥 내버려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노드는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어떤가요? 색상이 없어졌죠. 아까까지 있던 색깔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가보니까 색상이 없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말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노말이 있죠. 버텍스에 포인트에 없고 덴시티는 또 있어요. 예, 근데 프리미티브 색깔이 없지 않네요. 색깔이 있는데 다 1이에요. 그러니까 색상을 제대로 가져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버텍스에 노말도 갖고 왔는데 노말은 또 다 0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노드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컬러랑 노말을 제대로 가져오고 있지 못하네요. 이 폴리 와이어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합쳐주니까 자, 0 거시기에 뭐 이것도 뭐 느낌이 또 나쁘지 않지만 0 저는 이 색상을 좀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렇게 시꺼먼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자, 우선 저게 까맣게 보이는 거는 노말이 0이라서 그래요, 전부. 그러니까 요 아래에다가 그냥 노말 노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제 흰색이 이렇게 보여서 색상이 들어왔어요. 자,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 색깔을 여기다가 전달해 주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 저 와이어랑 저 그림은 뭐가 이렇게 다른 지오메트리였죠, 애초에.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가져간다 싶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에 있는 선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어떤 색깔을 그냥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후디니에서 쓰는 용어 중에 아까 프로모트, 컴바인 이런 거 얘기했었죠. 거리에 따라서 가까이에 있는 어떤 어트리뷰트를 갖고 오는 거. 이거를 후디니에서는 트랜스퍼라 불러요. 트랜스퍼. 이전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트랜스퍼. 그래서 어트리뷰트 트랜스퍼라는 노드를 사용을 할 거고요. 말 그대로 가까이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가져옵니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트리뷰트 트랜스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와이어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여기 있는 이 그리드의 색상을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색깔 가져오고 싶은 걸 두 번째. 원본을 여기.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이제 색깔이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어트리뷰트를 뭘 가져올 거예요? 막 이것저것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프리미티브에 CD만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 프리미티브에 CD를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색상이 이렇게 가져와졌는데 다 갖고 온 줄 알았더니 여기 이런 데들은 조금 색상이 안 가져와졌죠. 여기 지금 원래는 색깔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좀 허여몽검하죠. 자, 요 뒤에 컨디션 옵션에 가보면요. 컨디션 옵션에 가보면 이 색상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거리가 10 안에 있을 때만 가져올 수 있게 이렇게 옵션이 들어있어요. 거리에 따라서 10 안에. 블렌딩도 할 수 있고요. 부드럽게. 뭐 이런 옵션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 갖고 오면 되겠죠. 굳이 뭐 멀면 안 가져오고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요 스네졸드 요거를 그냥 꺼주면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색깔이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원래 있던 그림이랑 이렇게 머지를 해주면 이제 이렇게 와이어까지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색상까지 잘 입혀진 이런 판을 이렇게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한 것도요, 사실 다 프로시저한 상태로 작업을 했어요. 중간에 뭐 끊어먹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 사이즈가 같다면 여기에 다른 그림을 넣어주면 당연히 다른 게 한 번에 착 바뀌어서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했던 것 중에 스캐터 500개 개수를 바꾸면 이거 자체의 디테일도 이렇게 달라지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했다가 아니면 2000개 이러면 확 디테일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파라미터로 그냥 조절해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조절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왜 FX로서 좋으냐면 여기에 키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확 디테일해진다든가 확 없어진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게 FX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기에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예제는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이제 오늘 배운 것 중에 이제 개념을 조금 보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은, 어디 갔냐. 하나는 내가 그림을 지워버렸구나. 네. 굳이 이거 뭐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요. 후디니의 크게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개념이 네 종류 정도가 있어요. 강의 노트에 제가 잘 적어놨을 텐데요. 하나는 어트리뷰트 프로모트, 포인트에서 프로모트, 프리미티브, 버텍스 이런 것들을 프로모트라 그러고, 뭐 어트리뷰트 프로모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그룹 프로모트, 뭐 이런 식으로 프로모트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찌됐건 타입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트랜스퍼고요. 말 그대로 거리에 따라서 가까이에 있는 뭔가 이렇게 갖고 오는 것들을 이전시키는 거. 거리에 따라서 트랜스퍼라 그러고, 오늘은 그냥 값을 가져왔지만 사실 블렌드 옵션이 있어서 이렇게 블렌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노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엔 없지만 이제 교집합, 합집합 빼고 더하고 이런 불린 연산들을 하는 것들을 컴바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어트리뷰트 컴바인, 그룹 컴바인, 무슨 뭐 VDP 컴바인 이렇게 컴바인이 들어가면 전부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수업에 하진 않았지만 또 하나 후디니에서 쓰는 용어 중에 카피가 있어요. 카피. 어트리뷰트 카피, 그룹 카피. 이렇게 카피가 있는데 그 카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노드들은 매칭을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 0번이 0번에 있는 어트리뷰트를 포인트 넘버 1번은 포인트 넘버 1번의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각각 자기 번호를 찾아서 갖고 오는 그런 종류를 카피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은 포인트 개수가 같아야 되겠죠. 두 개가. 예, 블렌드 쉐입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 예,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지오메트리에서 같은 번호대로 이렇게 가져오는 걸 카피라 그러고 거리로 가져오는 건 트랜스퍼. 예, 그리고 이제 컴바인과 뭐 방금 본 프로모트 이렇게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해볼 거고요. 이제 과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배운 게 얼마 안 돼서 뭘 만들어 오세요. 그럼 사실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막 이런 선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과제들을 좀 이렇게 꼼꼼하게 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변신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제가 뭐 플립북 걸고 이런 것도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후디니 파일 열어서 보여드리는 건데 어떤 파라미터 하나를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변할 수 있게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변할 수 있게. 네, 파라미터 하나로 지금 조절하고 있죠. 네, 지금 아니 이게 그룹 크리에이트 노드구나 이걸 뭐 써야지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뀔 수 있게 요런 게 이게 과제고요. 나는 요 정도는 너무 쉽다. 이게 뭐가 어렵냐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블렌딩을 줘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변할 수 있게. 네. 후디니 좀 많이 해보신 분 있나요? 여기 지금 수업하고 이런 거 너무 쉬워요. 나 좀 알고 왔는데. 없나요? 네. 있으면 과제들을 사실 더 드린 적이 있거든요. 노이즈도 주세요. 뭐 넘기세요. 막 이랬는데. 네. 처음이시면 사실 그게 의미는, 요것도 쉽지 않아요. 지금. 부드럽게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과제를 해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과제 하실 때 이제 유의하실 점들은 그냥 그러니까 후딩에서 작업을 할 때는 늘 이런 노드를 달아야지 저런 노드를 달아야지 지금 당장은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점점 멀리 보면 볼수록 어떤 노드를 달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드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어트리뷰트를 바꾸는 일들이에요. 모든 게 어트리뷰트로 이루어져요. 움직이는 거나 또 포지션 어트리뷰트가 바뀐 거고요. 그러니까 안에 어떤 정보들을 어트리뷰트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트리뷰트를 어떤 걸 만들어서 어떻게 써야지 이런 거 관점으로 이제 고민하시면서 과제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들 해주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 녹화 일단